이번 시간은 저와 같이 사채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좀 사채는 상법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채하고 또 주식하고 이 내용은 상법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또 재미없어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일단 어떤 구조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사채라는 건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우리가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에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특정 다수들에게 우리 대량의 금전이 필요할 때 뭔가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럼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로 채권을 발행하면 우리는 얼마 갚을 거다, 몇 년간 돈 빌릴 거다, 이자 얼마 주겠다라는 걸 이렇게 적어 놓고, 우리는 상법에 의해서 그 돈 빌려준 사람들을 보호를 하는데, 무조건 이 금액을 만기 되면 갚아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장점이자 단점인 게 무조건 이것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에 10%면 이자를 10만 원만 줄 수 있지,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회사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10%의 시장의 이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자, 시장의 이자가 10%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상황을 가지고 보면, 우리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상황이죠. 그죠? 자, 이런 같은 상황일 때, 자,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럼 차변에는 내가 돈을 빌리니까 돈 빌린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는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면 대변에 사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채 계정 과목이 부채인데, 이 사채는 발행하면 최소 3년이고 3년에서 6년 사이로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로 되어 있고, 우리는 무조건 이 금액을 갚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채를 발행하면서 우리는 대변에 써야 되는 금액이 무조건 액면가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처음으로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이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액면가는 우리가 쓸 일이 없었었는데, 이제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액면가를 써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 그리고 액면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할 때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제가 무조건이라고 쓰는 거는 이 금액 안 쓰면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이라고 쓴 거는 꼭 사채 발행했다, 대변에 사채 그리고 액면가를 써야 되지, 액면가를 안 쓰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이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발행할 때든 갚을 때든 무조건 액면가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 계정 과목에는 액면가가 적혀 있는 게 아니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액면가를 얘는 무조건 쓰고, 그리고 나서 내가 돈 빌리는 돈을 쓸 건데, 지금 시장 이자하고 액면 이자가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채권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발행하는 사채를 사주든, 그건 저한테 돈을 빌려주든, 은행에 돈을 빌려주든 같은 1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겠죠. 그렇다면 저한테도 그냥 빌려준다면 100만 원을 줄 거니까 이렇게 100만 원을 제가 빌려왔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액면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액면가랑 똑같은 금액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액면 발행이다라고 쓰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제 코감기 목감기 걸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있었으면 불안했을 거예요. 어제 이제 의사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집에 약 좀 갖다 놔라 그랬더니 지가 처방을 좀 하고 주면 될 건데 타미플루 물에 다 먹는 거 그거 한 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뭐 이딴 거 약 좋은 거 좀 지어놨지 그랬더니 야 그거 먹으면 직방이야 그러는데 먹고 나니까 어제 잘 때 먹고 잤는데 콧물은 안 나요. 근데 목이 잠긴 것 같아. 그래서 친구한테 전했더니 오늘 밤에 또 먹고 자 그러는데 그냥 의사라고 해서 뭐 특이하게 좋은 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걔가 처음 의사 됐을 때는 좋았던 게 야 몸에 좋은 거 좀 놔봐 그래서 닌겔 좀 맞고 했는데 근데 나중 되니까 그 친구가 너 그렇게 많이 맞고 싶으면 닌겔 맞지 말고 마셔라고 포도당 그 팩 있죠. 그냥 마시면 된다고 한 번만 설사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마시면 된다고 가져다 줘가지고 많이 마셨어요. 필요 회복은 좋은데 근데 정말 처음엔 설사하는데 걔가 닌겔로 맞는 거나 마시는 거나 그 똑같아요. 그 닌겔로 맞으면 빨리 오는 거고 마시면 조금 늦게 오는 거라고. 근데 어제 걔가 타미플루 뭐 그 약 줬는데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코로나 아니야? 그랬더니 야 네가 코로나면 우린 다 코로나야. 근데 우린 문제 없어 그러길래. 자 일단 우리 첫 번째는 시장이자고 액면이자가 똑같은 경우를 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시장이자가 12%인 경우를 가지고 볼게요. 자 그럼 시장이자가 12%라면 자 보면 액면 이자가 우리 거예요. 항상 이제 이 마음은 가지고 계세요. 액면이 우리가 발행한 내 거예요. 그런데 내 거보다 시장의 이자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채를 발행하는 건 자 이거 발행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100만 원. 이자 10만 원 줄게요. 그 이야기예요. 10% 이자니까. 그럼 나는 100만 원 갚아야 되니까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무조건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나는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이 채권자 입장이라면 시장에 돈 빌려주면 12%의 이자를 받고 저한테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받아요. 그럼 저한테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고 싶겠죠? 그럼 저는 돈을 어떻게든 지금 자금을 마련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자 우리 회사에 돈 빌려주면 이자가 10%니까 10%니까 3년간 빌려주면 10만 원씩 3년이면은 나한테는 총 이자를 30만 원을 받는데 시장에 여러분이 시장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율이 12%라서 그러면 이자를 12만 원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3년간 왜 이래? 이자를 받으면 36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더니 저한테 6만 원 때문에 저한테 돈을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럼 이 6만 원을 더 주면서까지 36만 원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어차피 시장에서 빌려도 36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줘야 되는 거니까 빌리고 싶은데 상법은 나한테는 이자를 무조건 이것만 주래.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나 만기 되면 100만 원 갚고 여러분한테 10만 원 이자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럼 매년 10만 원 줄 건데 만기 되면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럼 너는 지금
94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94만 원만 나한테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100만 원을 제가 갚을 거고, 매년 10만 원씩 이자를 주면 여러분은 36만 원 받는 거와 똑같은 효과로 6만 원의 선이자를 받는 효과가 나겠죠. 그렇다면 저도 이제 시장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여러분이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편법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이 안 풀리지. 자, 그럼 저는 죄송해요. 목이. 자, 장부에 나중에 만기가 되면 100만 원 갚아야 되니까, 자, 100만 원이라고 대변에 적어 놓고, 그런데 저는 94만 원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6만 원. 이 6만 원을 우리는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이다라는 표현으로 계정 과목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우리가 할인하면 깎아줬다는 느낌 있죠? 그게 지금 이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는 거예요. 사채를. 자, 그럼 그냥 우리가 분개할 때는 사채 발행하면서 액면가보다 작게 받아서 손해본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본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자, 실제적으로 제가 사채 발행하면서 받은 돈은 94만 원이죠. 그러면 94만 원짜리라고 원래 써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갚아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다라고 써둔 거예요. 그럼 94만 원짜리다라고 빌렸다라고 외부 이용자한테는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사채라는 이 부채를 줄여주기 위해서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이용자한테 100만 원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6만 원 할인 발행, 작게 차감 계정으로 할인 발행해서 94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했어요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채를 줄여주는 계정이죠. 그럼 이 6만 원이라는 이 돈의 성격은 뭐냐면 선이자 성격이에요. 우리가 선이자로 6만 원 주고 10만 원씩 여러분한테 이자를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채 장부가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항상 장부가액은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게 장부금액이에요. 우리 유형자산 할 때에 취득금액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달고 있으니까 그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이 장부금액이었죠. 그래서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 빼기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뺀 게 사채 장부금액이에요. 얘는 차감 계정이니까. 자, 그럼 지금처럼 액면이 내 건데 시장 이자가 더 크면 내가 불리한 조건이겠죠. 액면이 내 건데 시장이 더 크면 내가 불리하면 이때 우리가 할인 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은 깎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로 시장 이자가 8%다라고 볼게요. 우리는 10%인데 시장 이자가 8%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얘는 무조건 액면가. 자, 그런데 자, 그럼 저한테 돈 빌려주면 제가 10% 이자를 주는데 여러분이 은행에 돈 빌려주면 8%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돈 빌려줄까요? 당연히 저한테 돈 빌려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시장에서 어떻게든 빌려오면 8%인데 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렸으면 10%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번엔 제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우리가 발행한 거는 제가 뭐라 썼죠? 우리 회사 거죠. 우리 회사는 이자율이 10%니까 저는 매년 이자 10만 원씩 해서 3년간 하면 30만 원의 이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 빌렸으면은 8% 이자라서 우리는 8만 원씩 이자를 3년간 하면 24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되니까 이번엔 제가 6만 원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안 빌려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꼭 저한테 빌려주고 싶대. 이런 일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외국에 그 통화가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는 시장 이자를 안 믿어요. 우리 자무비안가 뭐 이런 나라들 보면 화폐 개혁 2번 했는데도 1조라는 공이 붙어 있는 금액을 줘야 햄버거 하나를 살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났죠. 그런 나라가 지금 과거에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몇 퍼센트 이자가 있다고 해봐야 1,000만 원이 지금 햄버거 하나를 못 사는 돈이 돼버리면 완전 휴지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기능 통화를 쓰고 있는 유로나 달러를 쓰고 있는 기업체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자기한테는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럼 거기에 돈을 채권을 사서 쓰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제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꾸로 저한테 제안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기가 되면 100만 원의 돈을 꼭 갚을 거잖아. 저한테 그러면서 그리고 이자는 10만 원씩 줄 거지. 근데 넌 지금 이 6만 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렇다면 너 꼭 이자 10만 원 하고 만기 되면 100만 원 갚아. 여러분이 저한테 이자 성격으로 106만 원을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저는 100만 원 갚을 건데 106만 원을 받아서 그 6만 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이자를 10만 원씩 주게 되면 제 입장에선 8만 원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니까 제가 시장에서 빌리든 은행에서 빌리든 여러분한테 채권 발행해서 빌리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번엔 오히려 내가 유리한 조건이라서 6만 원이라는 돈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럼 내가 돈을 더 많이 받게 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이번엔 할인이 아니고 할증이에요. 할증.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건 얘는 계정 과목이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를 써둬야 되기 때문에 사채를 증가시켜주는 가산 계정이에요. 사채를 증가시켜주는 사채의 가산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사채의 장부 가액은 사채 액면 가액 더하기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더한 금액이에요. 지금 위에서 사채 장부 가액은 사채 액면가에다가 위랑 똑같이 쓰면 액면가죠. 위에는 저렇게 썼는데 똑같이 쓰면 할인 발행 자금 있으면 빼고 할증 발행 자금 있으면 더하는 게 사채 장부 금액이라는 거예요. 사채 장부 금액은
이렇게 정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받은 돈이 아니고 사실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차감하고 할증 발행 자금이 있으면 더해주는 게 사채 장부 금액이지, 내가 받은 돈이 사채 장부 금액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우리 회사께 액면이라 그랬는데 우리 회사가 시장보다 유리하니까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 발행한 거를 할증 발행이라고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발행을 한 걸 우리는 할증 발행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72페이지 쪽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첫 페이지는 사채가 뭔지에 대해서 막 적혀 있는 거고. 자, 그럼 지금 여기 똑같은 이 상황에서, 자, 이번엔 사채 발행하는데 변화를 좀 줘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썼던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액면 발행이라고 했던 건 대변의 사채 100만원, 차변의 액면 금액 전부 다 그대로 받은 거였고, 두 번째 할인 발행이라고 한 건 대변의 사채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94만원만 받으면서 6만원만큼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된 거였고, 할증 발행은 내가 사채 발행하면서 사채 액면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으면서 6만원만큼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방금 앞에 했던 거였죠. 자, 그럼 여기에 자, 이번에는 사채 발행 비용이 3만원이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걸 대볼게요. 이 상황에서 사채를 발행하는데 3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채 발행하는데,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사채를 발행하면서 돈이 3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우리는 뭐 빼고 받았던 따로따로 줬던 똑같죠. 그러면 이 3만원만큼, 자, 처음에는 액면가하고 똑같이 100만원을 내가 빌린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하고 발행비 주고 나니까 97만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차이 나는 이 3만원만큼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죠. 자, 우리 분계 목적으로는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보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채 발행비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면서 지금 액면 발행이 사채 발행 비용 때문에 할인 발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첫 번째 거에 사채의 장부 가액은 발행하고 나니까 금액이 처음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이 100만원이 이제 발행가가 장부 가격이 97만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처음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사채 장부 금액은 여기에서 액면가에서 차감 계정 빼는 게 장부 가격이라 그랬죠.
그럼 발행하는 시점의 장부 가격은 장부 가격이 발행가예요. 장부 가격이 얘가 발행가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채 발행 비용이 있고 나면 사채 얼마에 발행했니? 라고 하면 97만 원에 발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돈이 아니고 제가 장부 가격 이야기할 때 사채의 차감 계정 줄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할인 발행에서 볼게요. 할인 발행에도 우리 사채 발행 비용이 3만 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자, 이 3만 원 때문에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3만 원 더 손해 봤으니까 9만 원으로 바뀌게 되죠. 얘가 9만 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처음에는 사채 발행하면서 6만 원 손해 본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비 3만 원까지 더해져서 9만 원이 되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할증 발행에서 보면 우리가 사채 발행 비용이 연금으로 3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6만 원 이익 본 줄 알았는데 6만 원이 아니고 이제 얘는 3만 원 이익 본 걸로 얘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채 발행 비용은 그냥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사채 발행하면서 6만 원 손해 본 줄 알았는데 3만 원 들어가니까 9만 원 손해 보게 된 거고 6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비 빼고 3만 원 이익 본 걸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채 발행 비용은 분계 목적으로는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지금 할인 발행에서 사채 장부 가액은 발행가는 보면 얘는 처음에 사채 발행 가격이 94만 원이었다가 얘가 사채 발행비 때문에 91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어떻게 91만 원인지 100만 원인데 차감 계정이 9만 원이잖아. 그럼 100만 원인데 9만 원 할인 발행해서 91만 원이에요. 라고 발행했어요. 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거든. 얘도 사채 장부가액 발행가가 처음에 106만 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103만 원으로 바뀐 거죠. 사채를 증가시켜주는 금액이 6만 원이었다가 3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이 분계는 자 분계 목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계 목적으로는 자 이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실기 자 분계할 때는 이때는 사채 발행 비용은 그냥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금액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자 이론에서는 이 사채 발행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비용을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가산하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에 차감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채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론에서 이렇게 글자가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사채 발행비를 설명하면서. 자,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가산한다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더했잖아. 그죠? 또 할증 발행 자금에 차감한다는 게 여기 할증 발행 자금 6만 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 발행비가 줄어들게 됐죠. 지금 우리는 분계를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금액으로 분계하면 얘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채 발행 금액이 94만 원에서 91만 원, 사채 발행 금액이 106만 원에서 103만 원. 그럼 사채 발행비 때문에 발행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이걸 가지고 이론에서 지금 이 증상을 분개해 놓은 걸 글로 쓰게 되면 이렇게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글로 쓰게 되면. 그래서 이 똑같은 이 분계를 가지고 이론에서 표현하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가산하고 할증 발행 자금에서 차감한다라고 표현할 거고, 혹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면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분계 3개 가지고 참 말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실기할 때는 그렇게 많이 어려워 안 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채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실질적으로 내가 돈 받은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액면가보다 작게 받으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액면가보다 많이 받았으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 하면 뭐 전부 다 끝이에요. 분계는. 그럼 우리 분계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분계가 조금 더 쉬운 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 발행 비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용어 하나를 좀 설명하면서 보면, 지금 사채 할인 발행에서 사채 발행 비용을 보니까 지금 91만 원 받은 성격이니까 9만 원의 이자가 더 들어간 게 되죠. 얘가 선이자 성격이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액면에 글씨 아무거나 고데기를 눌렀더니 글씨가 신기한 것이네. 자, 액면 이자가 10%일 때, 자, 우리 10%일 때, 그때 우리는 총 이자가 30만 원 지급하는 거였죠. 3년간 총 이자가. 그죠? 이해가시나요? 왜냐면 얘는 매년 3년이니까 10만 원씩 이자를 주는 효과가 나서 10%의 이자라고 했는데, 그럼 시장 이자율이 12%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총 36만 원의 이자가 주는 거고, 월 10, 연 12만 원 이자를 주는 거라서 12%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사채 발행 비용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를 하면 이자를 9만 원 주는 성격이니까, 그러면 39만 원의 이자를 주는 성격이 되죠. 그럼 연 이자는 13만 원을 줬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럼 13만 원이면 이자율이 13%인 것처럼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타고 나갔는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여기에 36만원 이자라고 했을 때는 얘 되기 전에 6만원일 때 얘가 선이자니까 36만원의 이자 성격으로 해서 12% 이자를 맞추는 거였어요. 36만원이 3년이면 1년에 12만원이니까 12% 이자이게 되는데 100만원 빌렸을 때에 그런데 사채 발행 비용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서 얘까지 선이자 성격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30만원 10만원씩 이자는 주니까 39만원 이자를 주는 걸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9만원 이자를 준다라고 봤을 때는 1년에 13만원씩 이자를 주니까 이자율이 13%인 성격으로 바뀐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건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할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세무사 시험에도 없어요. 세무공무원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한 건 이 이자율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은 다른 거예요.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에 사채 발행 재비용을 다 합쳐가지고 이자율로 승화시킨 게 유효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유효 이자율을 그럼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안 나오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 회계상에 채권은 전부 다 발행이든 수치든 얘는 발행이든 수치든 전부 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할 거예요. 유효이자율법을 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회계상의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그럼 유효이자라는 건 이자는 우리 채권의 장부 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곱해주는 게 유효이자예요. 자, 지금은 이거 막 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어 물밑 작업하는 거고 나중에 제가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책 바꾸고 나면 이 숫자가 아니고 진짜 숫자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숫자들은 가짜 숫자들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숫자고 진짜 숫자는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지 않아요. 유효이자율법을 하면 지저분한 숫자인데 그거는 책 바꾸고 알려드릴 거고 자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용어를 안면 터두란 이야기예요. 유효이자율법. 우리가 발행하는 채권이든 나중에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채권을 취득을 해서 쓰든 얘네들은 전부 다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로 처리한다더라. 들어본 적은 있어. 이만큼 기억해 두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를 채권 사채든 뭐든 채권의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율 곱한 걸 이자 비용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게 유효이자율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용어하고 시장이자와 유효이자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채를 발행하면서 재비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얘 둘이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사채 발행 비용까지 이자로 전부 다 역으로 계산해 버린 게 유효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자율로 역으로 계산해 본 게 유효이자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발행 다 해놓고 나서 얘를 유효이자율이라고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이런 표현 썼어요. CTA 시험이든 CPA 시험이든 세무공무원 시험이든 우리나라에서 어렵다고 하는 시험도 이걸 구하는 시험은 없어요. 구하는 시험은 없어요. 지금 저도 이거 구하는 건 힘들어요. 쉬운 숫자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래서 방금 3만원하고 쓴 건 여러분한테 숫자 개념으로 해서 사채 발행 비용도 이자로 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얘 둘이가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론 문제는 다르다는 걸 내고 실기 문제는 무조건 같다는 전제로 나올 거예요. 하면 발행 재비용이 없다는 전제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다라는 게 있다. 이제 처음 들어봐야 다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실 거니까
다음에 제가 이걸 진짜 숫자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때는 진짜 사채는 이렇게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효이자율법 쓰는데 액면이자율법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액면이자율법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쉽거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사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그리고 액면가 무조건 쓴다. 차변에 돈 받았는데 액면가보다 작게 받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액면가보다 돈 많이 받으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쓰더라.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고 있으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회계 1급에는 사채 안 나와요. 사실 세무 2급에는 나와요. 그리고 TAT 2급에도 등장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먼저 물밑 작업으로 설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재에서 자 지금 보면 제가 교재에 미스 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글자를 빠뜨렸어요. 자 우리 71페이지까지는 크게 보지 말고 72페이지에 5번에 보시면 우리 시장이자율, 액면이자율 했는데 액면이자율이 내 건데 시장이 크면 나는 할인 발행하는 거고, 시장이자율, 액면이자율 똑같으면은 또 동등한 입장이니까 액면 발행하는 거고, 액면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시장이자보다 내가 유리하면 우리는 할증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할인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얘는 사채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적혀 있죠. 할인 발행은 사채를 차감하는 거고,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하면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를 가산하는 계정이다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매입자는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다라는 건데 얘는 신경 쓰지 말고 발행했을 때 이렇게 분계가 나오더라 라고 보시고, 그럼 얘는 우리가 차감 계정이다 가산 계정이다니까 우리는 부채죠. 둘 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든 부채예요. 부채인데 할인 발행 자금은 사채를 줄여주는 것. 자 표시할 때 양가로 썼죠. 우린 재무상태표 할 때는 마이너스라고 안 쓰고 차감을 이렇게 가로로 칠 거예요. 이 금액에서 줄인 금액이 얘 금액이다 이렇게 보여줄 거고, 얘는 이 금액에서 더해준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채를 이제 줄여주는 계정이다 더해주는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우리 사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 장기 차입금을 보면 이제 다음 넘어가서 장기 차입금이 뭔지는 알겠죠? 만기가 내년 이후인 거. 근데 장기 차입금 이야기하면서 또 유동성 장기부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산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내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고, 그럼 얘 갚을 때는 유동성 장기부채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중요한 거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를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유동부채 할 때 설명드렸던 이유가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잖아.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임대보증금, 이건 내가 뭔가를 빌려주면서 보증금을 받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상대방이 나가면 돌려줘야 되는 내 돈이 아닌 부채예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비효동 부채인데 얘도 잊지 마시고 임차보증금 때와 똑같이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내 돈 아닌데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 돈은 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장부에 적어둬야 되겠죠. 그렇게 적어둬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대보증금은 그런 거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저와 같이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